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을 사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지나온 삶, 후회만 남으셨나요? 이제 만약에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인생의 비밀.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지나온 삶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 적 있으신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붙잡았더라면,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약이라는 가정법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곤 하죠. 후회는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너무 깊이 빠지면 현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두운 후회의 밤을 밝혀줄 작은 등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아직 백지 상태니까요.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인생의 비밀. 이 30분간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후회 대신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깊은 숨을 내쉬고 마음의 귀를 열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만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는 수정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들 대부분 뭡니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때 그 회사에 들어갔더라면,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때 그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하지만 말이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믿었던 선택을 했던 겁니다. 설령 그게 지금 돌아보니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해도요. 그 당시의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70대 중반이신 분인데 젊었을 때 의사가 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동생들 뒷바라지해야 해서 그냥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게 한으로 남았대요. 내가 그때 의사만 됐어도. 이런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그때 같이 의대 준비했던 친구를 만났대요. 그 친구는 의사가 됐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 친구도 후회투성이더래요. 환자는 안 보고 의료사고 걱정만 하고 돈은 벌었는데 가족들하고는 멀어지고. 그분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 어떤 길을 가든 후회는 있구나. 내가 의사가 됐어도 또 다른 후회를 하며 살았겠구나. 만약이라는 생각은 달콤한 독과 같습니다. 현재의 불만족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면서 잠시 위안을 얻을 순 있지만 결국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 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요.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 첫걸음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현재를 바뀔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과거는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재료여야 합니다. 그 쓰디쓴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용서하세요.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어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정작 삶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놓친 채 말이죠.
인생의 두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라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간 유령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큰 후회가 뭘까요? 그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다음 할 일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손주가 뛰어노는 걸 보면서도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회사 일 때문에 정신 없었거든요. 아이가 아빠 놀아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아빠 일 좀 끝내고 이랬어요. 근데 그 조금만이 계속 이어지다가 어느새 애들이 커버렸더라고요. 이제 놀아주고 싶어도 애들이 안 놀아줘요. 자기들 바쁘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걸요.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창밖의 풍경, 들려오는 소리, 내 몸의 감각. 현재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할 때 삶의 밀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집니다. 미래의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어느 60대 남성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평생 나중에를 위해 살았대요. 나중에 승진하면, 나중에 돈 모으면,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가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몸은 아프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기다리던 나중에가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지금을 즐길 걸. 나중에 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네. 여러분, 오늘을 사세요.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쓰고 있던 가면을 벗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래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준, 가족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 유능한 직장인, 훌륭한 부모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느라 정작 가면 속에 진짜 나는 질식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당신 다음에 있다는 것. 남들과 같아지려고 애쓰는 순간 당신은 평범해집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드러낼 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5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만둬? 미쳤어? 근데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만두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나 실패한 거 아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 2년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글도 쓰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은 그때 그만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남들이 비웃을까봐 숨겨왔던 꿈, 체면 때문에 억눌렀던 감정들을 마주하세요.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별나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조연으로 살다가 막을 내리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해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미루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재산이나 성취를 떠올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린대요. 네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관계의 핵심은 표현에 있다는 것. 우리는 마음이 언젠가 전해지겠지, 나중에 시간 나면 말해야지 하면서 표현을 미룹니다.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세 마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잊고 살아가죠.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다가 영영 화해할 기회를 놓치고 쑥스러워서 사랑 표현을 아끼다가 상대방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젊었을 때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나서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아무 예고도 없이.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아버지 볼 수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럴 기회가 영원히 없잖아요. 그 친구는 지금도 그게 한으로 남아있대요. 왜 그때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까? 왜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을까? 소중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마음을 전하세요. 오늘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요. 관계에서 오는 후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계산하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자식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쑥스럽다고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색해요. 근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 따뜻한 연결감이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움켜쥔 손을 펼 때 비로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누군가에 대한 미움,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가 옳다는 아집까지. 이 무거운 짐들을 이고 지고 가느라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다섯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놓아버림에서 온다는 것.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새로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 계세요. 그분은 30년 동안 시누이를 미워하며 사셨대요. 젊었을 때 시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미워하셨대요. 명절 때마다 만나면 속 끓고 그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70이 넘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대요.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다 허비했구나.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사는데 나만 속 썩고 있었네.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그냥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더래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미움의 끈을 놓아버리세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결과나 소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가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버리는 건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입니다. 잘못된 사다리를 오르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보니 내가 원하던 산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많은 중년들이 겪는 허무함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성공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집. 이런 걸 쫓느라 정작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고 살아가죠.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충만감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느 대기업 임원이셨던 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대에 임원까지 올라가셨어요. 연봉도 억 단위로 받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였죠. 근데 막상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가족들은 얼굴도 못 보고 건강은 엉망이고 그래서 50세에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뒀대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왜 그만둬? 이제 좀 더 가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분 말씀이 내가 올라가고 싶은 사다리가 아니더라. 남들이 좋다는 사다리였지.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신대요. 돈은 예전보다 훨씬 적게 벌지만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세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걸려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필요해요. 7번째 비밀입니다. 완벽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해야지.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해봐야지. 우리는 늘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7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완벽한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미루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아요. 실패할까봐, 비난받을까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가 해서 생기는 실패보다 훨씬 더 씁쓸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게 50대 중반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항상 생각만 했어요. 글을 써볼까? 근데 실행은 안 했죠. 왜냐고요? 내가 무슨 글을 써? 전문가도 아닌데.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금 시작 안 하면 평생 안 한다는 걸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간 죽을 때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작했어요. 서툴고 부족하지만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황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행동만이 불안을 잠재우고 실행만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발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언젠가라는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건 절대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8번째 비밀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주문은 감사입니다. 8번째 비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삶의 태도입니다. 바로 감사해요. 후회는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생겨나고 행복은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풍요로 즉시 이동시키는 마법과도 같아요.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에 감사하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불평에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암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서 햇빛 보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이런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전부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감사 인사예요.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불평이 줄어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친구한테 좋은 말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이 달라져요. 진짜로요. 오늘 우리는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기 위한 8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 과거를 수용하고 용서하기. 2.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기. 3. 진짜 나로 살기. 4. 사랑을 표현하기. 5. 놓아버릴 줄 알기. 6. 진짜 성공 재정의하기. 7.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기. 8. 감사하며 살기. 이 비밀들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끌어안으세요. 저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실천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당신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라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괜찮아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돈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행복은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두렵다고요? 괜찮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실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기도 했고 또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 사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체면 따지지 말고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회 없이 사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다가올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1년 후에 당신을 만들고 10년 후에 당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용기 있게 선택하세요.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다. 맞아요. 인생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당신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최선의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해. 항상 고마워. 쑥스럽다고요? 괜찮아요. 그 쑥스러움을 이겨내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쑥스러운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잘 살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스스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후회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정이 후회 대신 찬란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세요.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